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고소, 기소, 출두, 강제구인, 수색영장, 사전구속영장, 구속, 구치소, 영치금, 사식, 법정, 피고인, 검사, 변호사, 진술, 증인, 선서, 증언, 번복, 합의, 최후진술, 구형, 판결. 하나 더. 출국금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법조인이 되어버린 듯한 말들. 무용보 42번째 에피소드는 일동기립 법대로 해 법정영화 탑 10입니다. 네. 그래, 기립을 해야지. 법정에 들어오면. 일동 기립이 신체 공격인가? 그치. 나 세웠잖아. 몸을 세웠어. 똥으로. 똥은 똥. 똥. 일동은 똥 한 개? 아, 반갑습니다. 야, 빨리 오랜만이네요. 멤버 소개 좀 해줘. 빨리. 멤버를 소개합니다. 범죄형으로 생겼지만 아직 법정 출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오시학입니다. 네. 가까운데. 법대로 살아서. 한 번도 안 가보셨네. 법이 있어 참 좋은 세상을 하여튼 법정에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본 최 과장입니다. 네, 위험하다. 아니 좋은 입장에 법정 가본 최 과장입니다. 아, 예, 저는 법정 여러 번 갔죠. 아주 자주 갑니다. 예. 업무 때문에. 예. 업무참. 예. 네. 그렇다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증인도 서봤어요. 증인. 증인도 아, 진짜? 해본. 증인. 증인 선서 이런 것도 해봤냐? 그럼요. 오. 본인은 진실말을 형사 재판에. 오, 형사 재판에. 형, 저 법조인인데? 선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앞에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똑바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법은 최 과장한테 앞으로. 그 요즘 재판관 들어올 때 기립 이런 말 안 써요. 그래? 예, 그냥 딱 경위가 있다가 그렇지. 아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그래요? 우리말로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어서. 기립은 그냥 군제식 말이야. 군제. 예, 그렇죠. 딱 재판관 앉으면 앉으세요. 조용히 앉습니다. 예. 야, 그 대사 길어졌네. 뭔가 법정에 가면 큰 일을 낼 듯한 진욱이 소개합니다. 일어서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앉으세요 좀. 죄송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법정 모독. 법정에 가보진 않았지만 좀 안 좋은 전과도 있는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너 전과 있니? 응. 너 직결 심판이라고 본 적 있구나. 직결보다도 이렇게 벌금 내면 전과 생기잖아. 아, 음주운전? 아니 음주운전. 내가 연예인이냐 문주운전하게. 문주운전하게. 음주운전은 연예인만 하나요? 그렇지.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잘하죠. 옛날에 직결 심판 받으러 법원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 뭐 벌금 같은 거 안 내가지고. 그 종류야. 내가 벌금을 안 내서 아. 가볼 뻔했어요. 근데 너 예비군 이런 거 안 나갔구나. 착한 판사님이 저를 착하게 봐주셔서 혼방 됐어? 네, 혼방 됐죠. 학생 때구만. 얘기 학생 들으니까. 때도 살짝 그런 때도 있죠. 많이 가봤구나. 사회에서도 살짝 그런 때도 있고요. 법정은 좀 안 가고 싶어. 알고 봤더니 뭐 전과자였어. 약간 전과 가면 비슷한 근데 좀 거 분위기가 응.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을 리가 없지. 네. 법정에. 뭐 혼내 막 판사님이. 그리고 혼내. 잘하고. 아니 저는 의외로 음. 제가 형사재판 판사를 몇 명 봤는데 다 도리어 되게 유한 느낌. 그럼 구속돼. 그럼 바로 법정 최고령 탁 때리고. 아주 막 혼내면 법정 좀 최고령. 되게 예의 있게 뭐 최고령 법정. 최고령 법정 때려. 그러니까 피의자든 아니면 뭐 변호사든 뭐 검찰 쪽이든 아무튼 굉장히 예의 있게 얘기하고 아, 막 그래? 들을 거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한참 듣다가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되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권위를 막 내세우고 이러진 아니, 않는구나. 약간 강력계 형사법정은 아닌가 봐. 그럼 강력계 쪽에서는 되게 혼내는. 강력계는 아니죠. 검사들이 무섭다 그러더라고. 아, 검사들도 의외로 되게 검찰청에 불려가면 네, 진짜 무섭다. 안 가봤어요 거기는. 검찰청에 검찰청에는 안 가봤어요. 내 주변에 몇몇 음악하는 형님들이 그 뭐 걸려가지고 가는데
컴퓨터 막 이런데 막 그러더라고. 그건 이제 90년대 얘기긴 한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 요즘 검사들도 보면 반말하고 그런다잖아 검사들이. 안 옛날에 그러는데. 그랬대 옛날에. 예, 지금은 안 요즘은 그러겠죠. 요즘 되게 예의 갖춰서 얘기하고 물론 뭐 제가 피의자가 아니라서 음. 그 조사 받으러 가지 않아서 피의자 모르겠지만 입장에서 본 저로서는 참 그래서 나쁜 놈이구만. 그렇죠. 어? 피의자가 이거- 돼봐야 알아 너도 야, 이거 얼마나 인사- 억울한지. 인사하다 말고 지금 뭐 그래. 하여튼 법정 용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 탄핵 정국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봄방학을 해버렸네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쉬었죠. 한 달까지는 아니죠. 3주 3주 정도 3-4주 쉰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진욱이도 다시 서울로 발령받고 아, 바쁘고 예. 막 이래가지고. 진욱이가 서울로 왔습니다. 다시. 진욱아 네. 그리운 원주를 다시 떠나서 서울로. 그리운 원조를 다시 떠나요. 지금 이삿짐 싸가지고 진욱이가 왔어요. 네. 지금 밑에 있어요 이삿짐. 차에 네. 장롱 같은 거 실었냐? 네. 아니 저기 밑에 저기 우렁각시인데 차 안에 지금 어떡하지? 예, 진욱이가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무용보하면서 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주중에도 녹음할 수 있겠다. 아 그럼요. 왜요? 아 문제 없어요 주중에. 뭐 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뭐. 좋냐? 네. 원조 안 그리울 것 같아? 아유 그립죠.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혼자 생활한 처음. 있잖아. 살아보고. 네가 원주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 원주 법정으로 출두해야 돼. 아 가까워요 우리. 이쪽으로는 안 배정해 주더라. 일동길이 법대로 해. 법정에서는 법대로 하죠. 예, 저희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42번째 두 번째인가요? 아 벌써. 42네. 예. 네, 42번째 에피소드는 법대 뭐? 일동길이 일동기립. 법대로 해. 일동기립 법대로 해. 법정 영화. 저번에 예고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시국인지라 우리 국민들이 요즘 굉장히 법에 대한 상식이 해박해졌어. 상식이 아주 해박해졌고 그렇지. 네,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되게 높아졌어요. 최근에는 그렇죠? 진짜 서울구치소의 구조를 다 알아. 가면 뭐 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건 좀 오바고. 이제 뭐 우리 그 뭐 구속영장 뭐 실질 뭐 심사 뭐 이런 것도 알고 사실 그거 뭐 저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뭐 구속 적부심 뭐 이런 것도 이제 알고. 네. 뭐 알면 좋죠 뭐.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인가? 막 대법원 판사들 이름을 다 알질 않나 우리가. 그렇죠. 그 헌재. 예,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 라이브로 그쵸? 되게 이례적이었잖아요. 나는 라이브로 생중계 3번 했대요 지금까지. 그렇지. 세 번이나 했대요. 네. 특히 탄핵 관련된 거 2번. 그때 통진당 통진당 해산 때 때도 라이브로 했었고 그건 내가 못 봤는데. 그 전에도 또 한 번 했다고. 노무현 아, 탄핵 예. 했을 때도. 근데 왜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으로 봤죠. 나도 봤으니까 아, 아침에 그럼요. 했는데. 근데 저희 되게 업무하다가 다 멈추고요. 중간에 그거 보다가 근데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그분 있잖아요. 그 이장미 그 재판관님. 재판관님. 그분 이 말투랑 이런 게 그리고 그걸 쓴 그 판결문 되게 명문이더라고. 그렇죠. 그때 나 이렇게 듣는데도 되게 내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어떤 그 스포츠 라이브보다도 쫄깃했어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정말 심쿵하더라고. 듣는 순간 우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우리 사무실은 약간 스포츠 중계 보듯이 다들 보다가 환호. 네, 환호. 나는 우리 음. 회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그렇죠. 환호라는 그거 거예요. 보고서 이제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또 우리 역사의 또 한 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그게 생중계로 TV에 수청을 했다라는 게 아주 우리 생애 또 한 하나의 역사가 지나간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됐죠. 맞아요. 이번 사건은 진짜 이렇게 요 몇 년간의 사건들은 정말 역사책에 나중에 나올 얘기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네. 소설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와 내가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구나.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은 역사 속에 진짜 내가 한가운데. 이렇게 한 구석탱이를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마찬가지로 우리 무용보도 또 뭐. 그 결에 또 흘러가고 있어요. 응? 법정 영화까지. 뉴스에서 무슨 판결이 났다고 가끔 전해주잖아요. 이게 뭐
혼인빙자 어떤 이런 것들이 판결이 어떻게 나고 막 이런 거. 네. 또 노동법에 무슨 뭐가 돼서 산재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가끔 한 줄씩 딱 얘기해 줄 때 그때 법정에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처럼 판결문이 이렇게 낭독되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되게 일상적인 어떤 판결문 낭독인데 너무 특별했던 거지 이번은. 근데 이번에는 좀 그거를 진짜 모든 걸 이렇게, 판결하는 듯한 느낌. 두갈식으로 안 하고 미갈식으로 해가지고 더 엑사이팅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두갈식으로 한대요. 처음에 판결을 네.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거의 사실 꼼짝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사실. 그렇죠. 물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탱크 몰고 와가지고 그냥 다 뭐야 막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럼요. 우리의 민주주의도 성큼성큼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법치 국가 민주주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민주주의 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최소한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법에 호소해 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렇지.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고 법이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세상이었다고 우리가 한탄을 하면서 몇 년을 그렇죠. 보냈던 네. 거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나라에 가도 법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지키느냐죠. 그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금 사례들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맞습니다. 그 선례를 남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건 법대로 하는 거가 맞겠구나. 그게 좀 사례를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 순간은 저한테도 좀 충격이어서 그래서 저는 한 2주 3주 동안 계속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주문 김치볶음밥 하나 주문 네, 김치볶음밥을 구속시킨다 말이야. 양념 반반. 근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법에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문제예요. 이게 법에 무슨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다루게 되는 영화들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하고 법률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변호사 써가지고 이게 법도 피해 댕기고 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네, 그런 데서 이제 무료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를 이제 자기가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프리보노라고 해요. 예, 국선 근데 변호사. 되게 좀 형편없어요. 그렇죠. 서비스가 이거 관계자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형편없고 굉장히 좀 가서 보통은 좌절스러운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이라는 게 네. 규정은 다 있는데 네. 그것을 지켜줘야 법인 거잖아요. 안 지켜지면 그냥 문구에 불과한 거지. 근데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과 판결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예시를 받아서 법이 지켜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법문을 딱 볼 때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조항까지 다 있으니까 그게 지켜지도록 하는 게 법 아닐까요? 근데 그죠?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음. 이게 법을 위반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걸 해석하는 어떤 그 기준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예, 그게 좀 근데 우리가 어려운 요즘에 문제라는 딱 거죠. 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팩트가 아닌 해석의 문제인 거야. 요즘에 계속 봤던 얘기의 실체는 그렇잖아. 근데 그걸 해석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해석을 또 딸로 붙일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안 믿게 되고 법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셌다라는 거 아닐까? 유저까지는? 야, 오늘 이제 다룰 10위에 있는 첫 번째 영화에서 음. 지금 형들이 얘기하는 그 논제와 딱 맞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해. 뭔데 이따 까먹을 거잖아. 너. 아니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서.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이제 헌법 재판 하는 거 얘기했지만 우리 생활에서의 법 사실은 이 중에
아까 뭐 최 과장은 업무 때문에 법원에 자주 간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음. 뭐 법원에 가가지고 뭐 이런 적이 있어? 나는 한 번도 없거든.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어요. 없네.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국기원은 갔는데 법원은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너무 그런 일이 많지. 왜냐하면 음. 가령 내가 뭐랄까 임대 받은 집이 가령 경매가 걸려 있다든지 내가 모르고 이렇게 막 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렇게 되면 어디다 호소해 진짜 법밖에 없는 거야. 응. 그렇죠. 근데 자기 요즘은 손해를 인터넷도 발전해 있고 이런 경우 해가지고 Q&A로 뭐 지식백과 이런데 물어보면은 대충. 근데 이렇게- 그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법원 앞에 가보면 꼭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1인 시위가 억울한 네.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자세한 뭐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그래서 뭐 차로 막 돌진하고 그러잖아. 예. 그게 이제 법대로 했는데 억울한 거지. 실제로 뭐 일종의 사법살인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벌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네. 그렇게 된 거였고 또 국가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뭐 인민재판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저쪽 진영에서도 그랬었고 그게 그러니까 사실 법치라는 거가 법이 이렇게 늘어났다 쪼그라들었다 하잖아요. 사실 역사적인 그렇죠.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법치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가치지만 이게 또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좀 위험하다. 그렇죠. 완벽할 그럼요. 수도 없고 예.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그렇죠. 그 들어요. 재판관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옛날에 솔로몬이나 포청천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네. 법대로 이제 판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법정 영화. 네? 와, 뭐 우리 가족이 돕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돕네. 응? 왜? 네, 저희 아버지가 응. 느닷없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응. 메시지 사진 한 장 딱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 보통 이러시거든요. 그냥 음. 느닷없이 아무 때나 그냥 밤 12시군 사진 한 장 딱 보내는데 이번 무슨 사진이냐?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때리는 신용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 원. 친구와 술 먹다 뺨한데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진을. 이 조심하라는 조심하라고? 얘기거든요. 알고 있어라. 너 지금 야, 나이가 몇 개인데 아버지? 생활 속의 법률. 야, 우리 아버님 주둥이 다 아버지 컸으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러진 않는데 알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오샥형처럼 죽인다, 때린다, 눈가를 뽑아버린다. 아, 정말 뽑을 수도 있어. 지금 200, 100 막 이러니까 괜찮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근데 이제 법정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 구분이 보통 그냥 법정 영화라고 하죠. 법 영화라고 안 하고 법정 영화. 리갈 드라마라고. 그렇죠. 리걸 필름, 뭐 리걸 드라마, 뭐 트라이얼 드라마, 네. 또 뭐 코트룸 드라마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코트룸이 법정이나요? 법정이죠. 예. 그리고 뭐 러 필름이라고도 하고 러 법 영화. 네.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르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흑백 영화 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굉장히 이 재판하고 이러는 거 엑사이팅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가 아니면은 누명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쟤는 뭘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괜히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법정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무영보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 영화에서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실화에 근거한. 그다음에 또 우리 정치 영화에서 JFK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또 뭐 했나요? 아 그리고 우리 LGBT 영화 했을 때 필라델피아 했었죠. 네, 그것도 있었고 저번 주에 최 과장이 부러진 화살 와인하수로 했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언론 영화 했을 때 Nothing But the Truth. 네. 그거 그런 거. 무슨 목격자였죠? 무언의 목격자. 무언의 목격자. 네. 맞아요. 한글 제목이. 네, 한글 제목이 무언의 목격자. 그리고 I Am Sam. I am Sam 법정 영화. 그렇죠. 네. 아 그것도 있다. 저기 43번가 43번 42번가 그렇죠. 예, 42번가?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재판 받는 거. 그러니까 의외로 미국 영화, 영국 영화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많이 왜냐면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있네. 많아요. 저 크레이머도 있고요. 알 거야. 맞네. 터졌어. 정말 어. 계속 나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녹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것만 따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좋은 영화들 많이 했네요, 사실. 그래서 나름 리스트가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이 좀 다르죠 나라마다. 왜 영미권에서 법 리갈 드라마가 왜 많냐면 얘네들은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판사들이 그냥 쭉 판결하죠. 그냥 문서로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는 배심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랑 검사랑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득하고 막 그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렇죠.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저 시민권자들 네. 중에서 네. 보통 12명 이렇게 네. 미국에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이 사람 형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그 재판관은 재판을 진행만 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 결정을 그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다르죠. 시스템인데, 우리도 국민 참여 예. 재판이 있긴 있죠.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이제 몇년 그 배심원, 전부터 하죠. 배심원 제도의 일정 부분을 가져온 건데 판결 자체를 그들이 내리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예. 파이로트 예. 식으로 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판사, 검사도 높은 판사 검사는 뽑잖아 시민들이. 그렇죠. 예. 선거로 뽑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는 거지. 그 배심원도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쵸, 한다는 예.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야 아직. 니들은 그 왜 안 좋은 말 중에 민도라는 말 있잖아요. 민도가 낮아서 안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이번에 촛불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뭐 검사장 이런 거 우리가 뽑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법관도 우리가 뽑고 그러면은 좀 더 민주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게 없죠. 그냥 판사가 물론 판사들이 뭐 훌륭한 판결들을 하겠지만 배심원자가 아니니까 법정에서 뭐 해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보면 그 판사의 성향이 굉장히 그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가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합쳐지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판사가 일단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가져버리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결론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한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뭐 법정 영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몇 개 많이 생겼죠. 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영화 재심도 예. 재심, 뭐 소수 의견, 뭐 무슨 그런 동화들이 좀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런 영미권의 법정 영화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걔네들처럼 그 배심원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썩 흥미롭거나 이러지는 않죠. 아무튼 근데 외국 영화 중에서는 그래서 법정 영화가 옛날에 30년대 M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M. 그렇죠? 30년대. 네. 그런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탠리 쿠브릭의 패스 오브 글로리 있잖아. 영광의 길인가? 영광의 굴비 영광의 굴비. 네, 그 커크 더글러스 나왔던 거. 그것도 법정 영화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미드로 변호사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굴지의 로펌들의 얘기, 그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도 몇 년 전에 그 굿 와이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 됐었죠. 네, 최근에 전도연 나왔던 거. 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소재가 된 뭐 드라마 시리즈도 많이 나와요. 요즘.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판검사, 의사 판검사 뭐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그리고 사실 동경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물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되게 필요악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되게 비굴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막 그러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와요. 영화가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우리도 좀 일정 부분 좀 그렇게 좀 친근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률 서비스도 그렇고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영화들을 한번 10위부터 쭉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예. 법정 영화의 매력은 사실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분명히 저 억울함을 풀지 못할 일인데 그게 뒤집어지거나 혹은 그게 의미를 갖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 정의는 살아 있어라는 것을 그렇죠. 법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평이한 얘기면 이게 영화화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는 순간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 착각을 우리는 받으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점 그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 많은 영화들이 나왔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많은 법조인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좀. 이 영화들은 보면 그냥 뭐 한다는 거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지금. 진짜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진짜 그거- 서류 더미 이번에도 속에 얘기하잖아. 10만 쪽이 넘는데. 네, 서류 더미 속에서 파묻혀 살아야 되고 아니, 판사들은 진짜 열 몇 시간씩 그걸 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민사 재판에 가보면 그 재판부가 처리하는 재판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 하나 잘못 판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유심히 진짜 심각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있지?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양한 사안, 개별 사안들을 다 기억하고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정말. 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사급 얻어가지고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게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잖아요. 법정에 보면은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좋은 놈이 있고 억울한 놈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현실은 이게 선악이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건데 영화는 이제 흥행도 해야 되고 재밌기도 해야 되니까 좋은 놈 나쁜 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클리셰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이제 다 나쁜 놈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다 나쁜 놈이거나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놈인지 잘 모르겠는 다 나쁜 놈이고 법인보다 변호사가 더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근데 뭐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영화들도 접하게 될 수 있고 하여튼 근데 뭐 저는 뭐 일단 유명한 영화들 중심으로 10편의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기립 법대로 해. 일어날 뻔했어. 그래. 법대로 해. 무용보 4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